그래서 산발령, 유전형은 아니래요. 이 얘기는 즉슨 우리 아이들에게 유전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몽실이 같네요. 안녕하세요, 최희선입니다. 오랜만에 뵈어요. 오늘 주사 맞고 왔어요. 라디컷 7차가 시작됐고 네, 7차가 시작됐어요. 지난주부터 골골대던 감기 기운인지 주사를 맞아서인지 몸이 엄청 피곤하고요. 몸이 엄청 피곤하고 보이시나요? 울긋불긋한 거? 와, 진짜 여기 알러지가 싹 올라온 거예요. 어, 원래 알러지, 피부 알러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해남에 오고 나서 햇볕 알러지가 생겼어요. 저 진짜 그 뜨거운 라오스에서 살 때도 햇볕 알러지 이런 거 없었는데 해남에 오고 나서 알러지가 생겼는데 이게 한여름에만 좀 그랬는데 요즘에 괜찮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인지 뭐 어쨌든 여기에 계속 막 너무 가려운 거예요. 어제부터. 그래서 그냥 막 긁었더니 부어 올랐고 아침에서 연고를 발랐고 안 되겠다. 그래서 미루던 머리카락을 오늘 싹둑 잘랐습니다. 이유는 알러지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머리 감기가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병 걸리고 머리 감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도 짧은 머리를 좋아하지만 좀 가서 최대한 짧게 잘라 달라고 밴드 좀 띄워야겠어요. 제가 손으로 꽉 못 눌러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밴드를 붙여주시는데 아이고 네 피가 안 통하네요. 네. 여튼 그래서 오늘은 병원 가기 전에 미용실 가서 머리를 짧게 잘라달라고 했고 거울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엄청 몽실이 같네요. 죄송해요. 깜짝 놀랐네, 몽실이 같아서. 저는 6차 라디오 컷 끝나고 2주 조금 넘게 한 3주 가까이를 잘 놀았어요. 애들하고도 놀고 게시물에도 썼지만 강의도 다니고 또 사이사이 아파서 골골거리고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렇게 지냈고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죠? 네, 그렇게 지냈고 영상 키기 전에 할 얘기 되게 많았는데 어제도 이제 신경과 가서 처음으로 이제 라디코 7차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해요. 잘 지내냐 뭐 별거 없냐 해서 잘 지낸다 그러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 약을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먹어도 된다 그래서 증상을 여쭤보시길래 약을 지어주시나요? 그랬더니 지어주죠. 그래서 신경과인데 약을 지어주신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증상을 말씀드리고 약을 지었어요. 그리고 독감 주사도 맞아도 되냐고 했더니 맞아도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독감 주사를 맞고 열이 하루 이틀 날 수 있으니 라디코 끝나고 맞는 걸 권하셔서 라디코 끝나고 이제 맞을 예정이고요. 어제 이제 처방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었어요. 근데 글쎄 약값이 1,000원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네. 예전에 아는 지인이 이제 아이가 한부모여가지고 1,000원 나온 거 보고 뭔지 모르고 와 약값이 엄청 싸다 그랬는데 무지했던 저를 네 용서해 주시고 여튼 그래서 1,000원이 나온 거예요. 산정특례여서 그렇겠죠? 어쨌든 약값은 처음 났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지금 먹고 있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튼 어제 그래서 감기약도 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 말했던 소화 안 되는 걸 여쭤봤어요. 소화가 계속 안 되는데 이게 약을 먹고 나서 약이 독해서인지 아니면 설마 위에 기능이 떨어지진 않았겠죠? 했더니 아유 아니에요 이러시더니 소화제를 그냥 드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될까요? 했더니 소화가 안 될 땐 소화제를 드시면 되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물론 약을 먹고 더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알러지가 올라왔던 게 올라오지만 여튼 이 병이랑 자꾸 연관 짓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벌써 7차까지 왔고요. 이제 7차. 지금 보시다시피 손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지금 계속 느끼는 건 왼손에 움직임이 불편하진 않고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제일 불편한 증상은 몸의 근육들이 조금 많이 튀고 몸이 자꾸 꿈지락꿈지락거리고 팔다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다가 운전하면서 오디오북을 듣거든요. 오디오북을 듣는데 그냥 소설 오디오북에서 1위길래 듣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 병을 가지신 분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이 병이 그렇게 뭐 막 유명한 병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요즘 그러거든요. 엄마가 이 병에 걸린 거 보면 이 병은 희귀병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병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이제 저자가 이 병의 증상들을 이렇게 서술로 쓴 거를 오디오북으로 들었잖아요. 마음이 되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증상들을, 그리고 내가 느끼는 두려움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그 저자가 그 책 속의 인물이 돼서 그걸 쓴 거를 보면서 그치, 나도 저러지.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것도 저 인물과 비슷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인물이 초반에 나왔으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책을 더 이상 안 봤을 텐데, 이게 미스터리? 추리소설인지 어쨌든 너무 중후반 쪽에 나온 거예요. 결말이 궁금해지는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듣고 있긴 한데, 들으면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유전성이었고, 그래서 엄마한테 물려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시겁했어요. 나는 유전적 근위 측삭 경화증은 아니에요. 근위 수축성 측삭 경화증. 아직도 이 병명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건 아니어서 산발형, 유전형은 아니래요. 이 얘기는 즉슨 우리 아이들에게 유전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유전이 된다고 생각만 하면 너무 끔찍하고 여튼 그랬고요. 그래서 그 여성은 책 제목은 영원한 제국이었나? 영원한 천국이었나? 뭐 그런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여성은 이제 결국은 몸이 다 이렇게 못 쓰게 돼서 뇌만 뭐 살아남나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들으면서 계속 고민이 됐어요. 내가 신경은 너무 멀쩡하잖아요, 이 병이. 그러니까 인지는 너무 멀쩡한데 몸에 갇히는 병이라 그 상태가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몸을 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긴 거는 너무 땡큐고 감사하고 버티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도 같은 마음일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하필 이 주사 맞고 있는 이때 그 책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좀 복잡했고요. 여튼 그래도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7차 잘 맞았고 7차 맞고 나서 이제 8차 9차 이제 겨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집에도 기름을 넣었거든요. 저희 집은 시골이라 기름을 넣어야 되는 보일러여가지고 오늘 기름을 넣었고요. 집에 뾱뾱이도 신랑이 붙여주고 갔어요. 겨울에 춥지 말라고. 그러고 해놓고 갔고 이제 아이들하고 또 복작복작 지낼 주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생존 신고하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는 이제 영상 보셨다시피 손님들 오셨다 가셨고 이번 주말엔 시부모님이 오실 예정이에요. 시부모님이 오셔서 저 병원 다니고 올 수 있게 애들 챙겨주실 거고 시부모님이 오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몸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감기 기운 때문인지 몸을 자꾸 처져가지고 주사도 잘 맞고 감기도 잘 버티고 겨울도 잘 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그래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즐거운 날 되세요. 아무리 봐도 머리는 좀 웃기네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엄마한테 또 혼나겠네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저의 선택이었어요. 우리 애들도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고 싶은데 이제 이 고무줄을 쓰는 게 불편해가지고 머리를 못 묶어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발로 잘라놨는데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도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앞으로 당분간 제 몽실이 머리를 보시면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사해요. 전 아이들한테 갑니다. 안녕.